상모등학교 2학년실의 교사 강정규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오늘 여기 지금 학교 수학과 대학 수학의 함수의 연속성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제로 제가 입실론 델타 논법의 필요성에 대하여라고 부제를 적어 놓았는데요. 네, 우리가 신입생 때, 대학교 신입생 때 생각해보면 미적분학에서 입실론 델타 논법을 처음 배우게 되죠. 네, 입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해서 함수의 극한, 그리고 함수의 연속,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고, 그리고 입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증명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를 잠시 생각을 해보면 입실론 델타 논법을 굳이 사용을 하지 않고도 함수의 극한, 그리고 함수의 연속을 정의하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제를 풀어봤음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굳이 입실론 델타 논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함수의 극한, 그리고 함수의 연속을 정의할 수 있는데 왜 입실론 델타 논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학교 수학과 대학 수학의 함수의 연속성과 관련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첫 번째, 학교 수학과 대학 수학의 함수의 연속성의 차이, 입실론 델타 논법을 학교 수학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입실론 델타 논법을 대학 수학에서 이제 배우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법을 대학 수학에서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학교 수학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대학 수학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수 fx에서 학교 수학에서는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어떤 a의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어떤 값,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때 이 함수 fx가 l에 수렴한다고 했고요. 그쵸? 그리고 그 l을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리미트 fx가 x가 a로 갈 때 가 l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l에 수렴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었죠, 고등학교 때. 그쵸? 자, 그리고 함수의 연속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함수 fx가 실수 a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첫 번째, 함수 fx는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다. 즉 함수값이 존재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얘가 존재한다. 즉 극한값도 존재한다.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fa랑 같다. 즉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서로 같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우리가 x는 a라는 수에서 이 함수 fx가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이 실론 델타 논법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함수의 극한 그리고 함수의 연속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시 설명할게요. 함수의 극한과 함수의 연속을 굳이 입실론 델타 논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보면 예시를 통하여 연속의 정의를 직관적으로 도입한다고 하죠. 그렇죠?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함수의 극한, 그리고 극한보다 함수의 연속의 정의를 직관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극한값 a로 갈 때 fx 이게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함수값 fa가 존재를 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세 가지 아니라 이렇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서로 똑같아서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 수학에서는 이 연속이라는 것을 처음에 도입할 때 직관적, 즉 이어져 있느냐 아니면 끊어져 있느냐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그리는 함수 같은 경우는 fx인데 fx가 x 플러스 1.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x는 1에서 쭉 이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끊어져 있는 건데 x는 1에서요. 그렇죠? gx 얘를 우리가 x-1분의 x제곱-1 네, 이렇게 정의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일단 지금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쭉 이어져 있는 거, 그리고 극한값, 함수값 존재하는 거, 그리고 둘이 서로 똑같은 거, 이런 거를 먼저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서 보면은 네, 여기 지금 극한값 존재하고요. 그렇죠? 극한값 존재하는데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죠. x는 1에서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실제로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지 않은 거를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학생들한테. 뭐 또 여러 가지 예제를 하나를 더 보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x가 1일 때로 나눠가지고 이렇게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 hx라고 하면 이 hx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뭐 여기 1이라고 하면 x 더하기 1,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x. 네. 여기가 지금 네, 1,1이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함수 hx 같은 경우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 더하기 1, x가 1보다 클 때는 x인 함수죠. 그렇죠? 이 함수에서 생각해보면 일단 함수값 자체 fa, 즉 f1은 여기 1로서 존재를 하죠. 그런데 네, 극한값이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x가 1로 가까워질 때 자극한과 우극한 생각을 해보면은 서로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네, 여기 지금 극한값이 존재를 하지 않죠. 따라서 여기 이 둘이 똑같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학교 수학에서는 연속의 정의를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연속이 안 되는 경우, 즉 불연속인 경우를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원래 됐던 네, 이러한 예시를 보여주면서 함수값이 존재해야 하고 극한값이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둘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연속의 정의를 직관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학교 수학의 함수의 극한 그리고 연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봤는데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대학교에서는 다른 문법, 즉 입실론 데이터 문법을 이용해서 왜 그렇게 배웠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 수학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입니다. 잠깐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대학 수학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 먼저 극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실론 데이터 문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한을 l을 갖는다는 거는 그리고 네, 이 얘기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얘가 l이 된다는 얘기는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such that x-a의 절대값이 0과 델타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x가 도메인 즉 정의역에 있을 때 그때 fx와 l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네, 이렇게 우리가 극한을 처음에 배웠을 겁니다. 대학교 들어와서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함수의 연속이라는 거는 또 이렇게 우리가 입실론 데이터 문법을 이용해서 정의를 했을 거예요. 함수 fx가 실수 a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시킬 때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즉 임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such that x-a의 절대값이 그냥 델타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도메인에 속할 때 이때 fx하고 fa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도입을 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사실 지금 이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입실론 데이터 논법을 이용해서 생각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사실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도 있겠죠. 네, 그만큼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사실 조금 고등 수준,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라 대학교 수준의 네, 고차적인 사고를 요한다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국 이 얘기죠.
학교 수학과 대학 수학의 차이라는 거는 결국 학교 수학에서는 학생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능적 무한, 즉 가무 안에 머물러 있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대학 수학의 수준은 결국 실무한 관점, 실무한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즉 가무안과 실무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교재 연구 아직 배우지 않았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가능적 무한이라는 거는 어떤 수에 가까이 다가간다, 한없이 다가간다, 약간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무안이라는 것은 가까이 다가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수에 어떤 수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로요. 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입실론 데이터 문법을 이제 학교 수학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능적 무한과 실무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능적 무한은 어떠한 수에 한없이 가까이 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수가 될 수는 없다 라는 입장인 거고, 실무한이라는 것은 그 수에 가까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수가 실제로 될 수가 있다 라는 그러한 인식인 거죠. 그 인식의 차이,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가능적 무한, 즉 가무안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입실론 델타 문법, 즉 실무한 관점에서의 극한 그리고 연속의 정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 지금 보면 극한과 연속의 정의의 차이를 설명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자, 먼저 극한 같은 경우는 입실론 델타 문법으로 이렇게 정의가 가능했을 겁니다. 이미 입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델타가 존재하여 such that x-a가 델타와 0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x가 도메인에 있을 때, 그때 fx하고 l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자, 이게 바로 극한의 정의였죠. 극한의 수렴. 그리고 두 번째, 연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입실론 델타 문법으로 정의가 가능했습니다. 이위에 입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델타가 존재하여 such that x-a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다면, 그리고 x가 도메인에 있다면, 정역에 있다면, 그러면은 fx하고 fa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을 겁니다. 둘의 차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같은 것만 한번 체크해 보면 일단 도메인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메일 입실론 적당한 델타, 이메일 입실론 적당한 델타죠. 그리고 밑에 결론, fx-l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사실 얘도 결국 fa를 l로 바꾸면 똑같은 거니까 네, 이까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죠. x-a의 절대값이 0과 델타 사이에 있다. 네, 이게 극한의 정의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x-a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다. 이게 연속의 정의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 둘. 극한 같은 경우는 x-a의 절대값이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0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연속 같은 경우, 연속에서는 x-a의 절대값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 각각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차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x-a의 절대값이 0과 델타 사이에 있다는 것은 학교 수학에서는 사실 a라는 값이 아니면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x-a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다는 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 연속에서 실제로 함수값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x가 a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설명한 제 설명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조금 다소 무리가 많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극한과 연속의 정의의 차이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입실론 델타 문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세 번째. 네, 용어와 기호에 익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용어와 기호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입실론. 잠시만요. 네, 제가 말한 것처럼 입실론. 잘 안 보이네요. 네, 지금 보이죠? 입실론, 델타, 그리고 이러한 기호들, 그리고 임의의
적당한 네, 그리고 절대값 사실 절대값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입실론 델타 임의의 적당한 이러한 용어나 기호 등에 익숙하지 못하죠 학생들이. 사실 이런 것들은 가르치려면은 처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절히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겠죠.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해서 극한이라든지 아니면 연속이라든지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입실론 델타 논법을 이제 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방금 전까지 했던 게 입실론 델타 논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였죠. 학교 수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학교에서 입실론 델타 논법을 대학교 수학에서 배워야 합니다. 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면은 함수의 극한 그리고 연속의 엄밀한 설명을 위하여 배운다고 하죠. 가르칠 지식과 학습된 지식은 학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혹시 이 수학 교육론에서 이런 말 본 적 있나요? 가르칠 지식, 학습된 지식, 그리고 학문적 지식. 네, 혹시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수학 교육론에 세발라드의 교사학적 변환론. 교사학적 변환론에서 이 세 가지 용어가 나올 겁니다. 이 용어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이게 지금 의미 자체는 함수의 극한 연속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배웠던 엄밀한 지식을 기반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그래프를 활용한 극한이나 연속을 구할 때나 아니면 뭐 연속이 뭐 보이거나 할 때, 그렇게 지도할 때 입실론 반경 그리고 델타 반경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요 극한과 연속에 대한 지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좌표표면 위에 뭐 그냥 x는 a라는 게 이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이 있겠죠, 사실. 이 점. 이 점을 L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사실 원래대로라면 학교 수학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극한 그리고 또는 연속을 설명할 겁니다. 먼저 극한 같은 경우는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로 하나씩 가까워질 때 이렇게 화살표로 설명합니다. 네, a로 가까워질 때 그때 함수값 여기 fx라고 하면 이 함수값 fx가 어떤 일정한 값 l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그때 극한 값을 l이라고 하고 수렴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얘가 l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사실은 입실론 델타 논법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방금 전에 제가 입실론 반경과 델타 반경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그래프 지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극한 같은 경우는 여기 적을게요. 임의 입실론에 대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하여 such that x-a의 절대값이 0과 델타 사이이면 그리고 x가 도메인에 있으면 그러면은 fx 빼기 l 이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거였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요 반경과 그리고 요 입실론 반경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는 사실 x가 a 빼기 델타에서 a 플러스 델타 그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a 빼기 델타에서 a 플러스 델타 이렇게 개구간으로 x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델타가 충분히 작아진다면 적당한 델타를 잡으니까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잡으면은 x 값이 당연히 a라는 값으로 가까워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fx-l 이게 입실론보다 작다. 얘는 결국 l이라는 값이 l-입실론 그리고 l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개구간 사이에 있다는 걸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x가 이렇게 델타 반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기 입실론 반경도 작아져가지고
그 함수값 fx가 l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이 설명과 방금이 아니죠. 아까 전에 했던 이 화살표 설명. 이렇게죠. 이렇게를 비교하면 당연히 학생들한테는 화살표 설명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 반경이라는 개념, 이 구간이라는 개념 같은 경우는 연속을 배우고 나서 연속 함수, 어떤 구간에서 연속 함수 그런 걸 배울 때 이 구간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구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결국은 이 화살표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이제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교사학적 변환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쇠바르나드의 교사학적 변환론. 이게 무슨 내용이죠? 네, 좀 지우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사학적 변환론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 지금 보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원래 있던 한문자 지식, 사실 뭐 대학교에 대학 수학이 될 수 있겠죠. 그 대학 수학을 가르칠 지식으로 누가 변환한다? 교과서 저자 또는 교사가 변화를 시킨다. 여기 지금 한문자 지식에서 가르칠 지식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 교재 연구를 해서 수업 계획을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재 연구를 해서 수업 계획을 하는 것이고, 이 교재 연구와 수업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낸 가르칠 지식을 얘를 이제 학습된 지식으로 만들어야겠죠. 학습된 지식이라는 거는 학생에게 학습돼서 깃들어져 있는 지식, 그것을 말하죠. 즉 수업을 통해 또는 학습 지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학습 지도를 통해 가르칠 지식을 학습된 지식으로 바꾸는 것, 그게 교사적 변환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교사적 변환론에서 관점에서 볼 때 학문적 지식이 가르칠 지식으로 변환이 되고, 그리고 가르칠 지식이 학습된 지식으로 변환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지식이 변형되는 과정에서 지식의 본질, 즉 지식의 개념 자체가 또는 아니면 지식의 내용 자체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6글자로 지식의 파손성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해서 함수의 극한 그리고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사실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입실론 델타 문법으로 원래대로라면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정의 자체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칠 지식으로 바꿔서, 가르칠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먼저 극한이라는 것은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값 fx가 어떤 일정한 값 l에 가까워지면 그 l을 극한값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바꾸든지, 그리고 또 연속도 마찬가지로 원래 입실론 델타 문법에서 세 가지 만족하던 거, 극한값 존재, 함수값 존재, 그리고 극한값과 함수값 세 개, 두 개 똑같은 거. 그렇게 바꾸는 것 자체에서 지식의 본질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방금 얘기한 거 있죠? 연속 그리고 극한, 파손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파손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입실론 델타 문법으로 배우는 게 가장 엄밀하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학생들의 필요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학생들이 어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칠 지식, 아까 방금 말했던 연속과 극한의 정의로 그렇게 바꾼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연속, 극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식의 파손성의 우려는 함수의 연속 또는 함수의 극한뿐만 아니라 학교 수학의 전 영역에 거쳐서 그 우려가 있습니다. 지식의 파손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재 연구 및 학습 지도 시에 지식의 파손성을 고려를 하면서 그 지식의 파손성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수업을 계획을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2학년 학생들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3학년 학생들부터는 지도서를 보면서 교재 연구도 하고 하면서 이러한 지식의 파손성,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학교 수학으로 가면서 어떠한 파손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 파손성을 최소화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네, 학교 수학의 그리고 대학 수학의 연속성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입실론 델타 논법에 대해서 네, 생각을 같이 또 해보았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을 죄송합니다. 좋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